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인문학, 오늘은 오랜만에 명화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화가는 바로 이 사람. 주인공은 바로 외젠 앙리 폴 고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폴 고갱 첫 번째 시간으로요, 폴 고갱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폴 고갱이 태어났던 곳은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갱이 태어났던 1848년 6월 7일은 2월 혁명으로 프랑스의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된 날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립이 왕위에 올라서 스스로 시민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집권을 했었지만,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자 시민들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왕정을 붕괴하게 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나폴레옹 3세가 집권을 하면서 제2공화정이 수립이 되었었는데요. 이 사건을 바로 2월 혁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르 나시오날 정치부 기자로 혁명군을 지지했던 아버지 클로비 고갱은요, 혁명이 성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프랑스의 어두운 미래에 환멸을 느끼면서 고갱의 어머니의 나라였던 페루로 망명을 하던 중 배에서 그만 동맥류 파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가부가 된 어머니 알리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고갱을 데리고 페루의 수도 리마에 정착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고갱의 집안 내력을 보면 아버지는 혁명을 지지했던 진보주의자 성향이었었고요. 고갱의 외할머니는 온갖 사회활동에 가담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여장부로 낭만적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사실 고갱은 외할머니를 매우 존경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페루에 도착한 폴 고갱은 5살까지 페루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피부색의 검은 페루 아이들과 어울려서요, 성장을 하고 이곳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기억 속에 생생히 담아내면서 훗날 작품을 통해 원시주의적 요소들을 표현하게 되었죠. 그러나 1854년 폴 고갱은 다시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프랑스 오를레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친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어린 시절 스페인어를 쓰며 산과 들로 자유분방하게 자란 고갱에게 프랑스어를 배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마도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적응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갱의 성격도 한몫을 했습니다. 고갱은 빈정거리는 말투에 냉소적이었고요, 궤변을 일삼으면서 여러 가지 소심한 면도 많이 보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고갱은 1863년 해군이 되기 위해서 예비학교에 입학을 하였으나 규칙 위반 등으로요, 해군 사관학교에는 입학을 하지 못했었고요. 상선대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하면서 17살이 되던 해에 2등 항해사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북극해 전 세계 전역을 항해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항해를 하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때 어머니의 유언은,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너무 거부감이 심하니까 언젠가는 혼자 외롭게 고립될 수 있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꼭 같이 살아라 라는 유언을 전달받게 되었죠. 그래서 고갱은 항해사를 그만두게 되고 해군에 입대를 하며 보불전쟁에 참전을 했었지만 전쟁은 패배로 끝나게 되면서 고갱은 해군을 제대하게 되었고, 정착을 하기 위해 고향에 다시 돌아왔었지만 자신이 살던 집이 불이 타서 없어진 상태였고요. 그러자 폴 고갱은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친척이었던 자신의 후견인인 금융업자 귀스타프 아로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갱의 인생에서 첫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페루에 살았던 어린 시절이었고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바로 귀스타프 아로사를 만난 거였죠. 그럼 아로사는 어떤 사람이냐? 우선 직업은 금융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추어 화가이면서 사진작가였고 현대미술을 수집하면서 들라크로와 코로, 쿠르베, 용킨트, 피사로 등과 작품 수집을 하면서 아마추어 화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아로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미술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고갱은 아로사의 주선으로요, 쿠르탱의 은행에 취직을 하며 부동산 처분과 주식 중개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항해하고 어린 시절 스페인어를 구사했던 이력을 바탕으로요, 유능한 주식 중개원이 되면서 엄청난 재산과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그런데 돈 벌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건물? 아파트? 세계 일주? 그런데 25살 젊은 남자인 고갱은 사랑과 결혼이었습니다. 고갱은 25살이 되던 해에 덴마크 여인이었던 메테 소피가트를 만나게 됩니다. 메테는 미모와 지성을 갖춘 것뿐만 아니라 자유분방하며 거침없는 성격으로 합리적인 생활 방식이 몸에 밴 현대 여성이었죠. 그리고 이 둘은 불같이 사랑을 하며 결혼을 한 후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는데요. 고갱은 특히 외동딸에게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물려주며 알린을 무척이나 사랑했었습니다. 고갱은 이제 잘나가는 주식 중개인,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고갱은 자신의 취미로 아로사처럼 인상주의 화가들과 친분을 쌓고 그림을 수집하며 부르주아의 삶을 즐기며 살았었죠. 이때 고갱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이곳저곳 수집을 했는데요. 그 구입 목록을 살펴보면 마네, 모네, 피사로, 세잔, 르누아로 시슬레의 작품을 주로 수집을 했었는데요. 당시 마네를 제외하고는 인기가 별로 없어서 그림값은 매우 쌌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고갱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회화에 더욱 정진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같은 은행의 동료였던 슈페네커와 함께 아마추어로 습작을 하며 그림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고갱은 세잔의 그림을 보며 그린 작품이 있었는데 바로 세잔의 정모라가 있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점 미술에 빠져들자 고갱의 아내 메테와 잦은 다툼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고갱은 미술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까미오 피사로와 아틀리에에서 수학을 했었고요. 이곳에서 고갱보다 9살이나 많은 세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상주의에 대한 작품의 일을 높이며 제1회 인상주의전의 작품을 출품했었는데요. 바로 이에나 다리와 그르넬 다리 사이 파리의 생강이라는 작품입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진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멀리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연기를 대조시키면서요, 산업사회가 자연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런 평온한 자연 속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2020년 코로나로 자연을 파괴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지 몸소 체험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고갱은 더욱 회화에 전념을 하며 화가로 전업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피사로를 통해서 소개받은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를 하면서요, 고전주의 화법을 버리고 자신의 고유와 화법을 모색하기 시작하게 되죠. 이때 1879년 인상주의 그룹전에 고갱은 초대를 받았고요. 전시회를 열면서 고갱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출품한 작품이 바로 꽃핀 사과나무라는 작품인데요. 아직은 뭔가 어색한 화풍에 색채의 배열도 어색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고갱은 자신만의 새로운 그림을 창작하기 위해 더욱 열정을 쏟으며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죠.
고갱은 인상주의 화가들 중 특히 에드가 드가와 친분이 두텁기로 유명했었죠. 사실 드가의 별명이 불평꾼 드가와 잔소리꾼 에드가라고 할 정도로 독설가로 악명이 높았던 드가가 성미 고약한 불순하고 따돌림 당했던 고갱을 가까이 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죠. 특히 드가는 고갱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큰 도움을 주는 후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가의 화풍으로 습작을 했는데 그 작품은 바로 누드 습작 바느질하는 수잔입니다. 고갱이 처음 인상주의 화풍으로 그린 작품이 됐는데요. 이 작품은 빛의 동력주의를 영롱한 색조와 명암으로 묘사를 하면서 빛에 의해 흩어지는 밝은 색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붓질을 짧게 표현하기 시작했었죠. 고갱은 이제 드가에게 그림을 배우며 여러 가지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중 화가의 집 내부 카르셀가라는 작품은 모델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화분이 중심에 있으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고갱의 아내 메테의 얼굴은 절반만 보이게 하고 고갱은 등을 돌린 채 아내의 연주를 감상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1882년 11월 프랑스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경기는 급속도로 경제 침체기에 늪에 빠지게 되었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서요. 고갱은 직장을 잃게 되었죠. 그러자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한 고갱은 전업 화가를 선언하게 되었고 고갱의 아내 메테는 남편이 전업 화가로 나서겠다고 하자 심하게 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덴마크 코펜하겐 친정집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고갱은 화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황기에 과연 고갱은 전업 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은 고갱이 과연 전업 화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코로나로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랜선 미술관을 통해 다양한 그림 감상도 업, 작품의 이해도 업, 언제나 예술을 사랑하는 랜선 클래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고요? 이쯤 되면 딱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